안녕하십니까. 김천대학교 도서관입니다. 2023학년도 동계방학기간 비교과 프로그램 기초도서관 이용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자료들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리포트 작성과 관련하여 리포트 유형에 따라 어떤 자료를 어떻게 수집하고 사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리포트 작성 시 필요한 자료를 효과적으로 찾는 능력과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여러 유형의 자료들에 대한 이해를 기르시길 바랍니다. 본 프로그램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리포트 작성에 필요하고 적합한 자료를 효과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있습니다. 뒤에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레포트 작성 시 요구되는 자료, 그러니까 학술 자료는 여러분들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자료나 일상에서 웹서핑을 통해 얻게 되는 자료와는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분들에게 생소할 수 있는 학술 자료에 대한 이해를 본 프로그램에서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대학 도서관 제공 자료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은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자료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십니까? 일단 책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초중고 학교 도서관이나 동네 공도서관을 이용해 보셨다면 당연히 아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디지털 기기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전자책도 떠올릴 수 있겠죠. 하지만 대학 도서관에서는 연구와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이상의 것들을 제공해야만 합니다. 논문으로 위시되는 학술 자료들일 텐데 이것들도 종류가 꽤 다양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레포트와 자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포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칭 레포트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말 같지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령 교재를 필사, 그러니까 단순히 따라 적는 것, 혹은 문제를 풀어오는 것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생각을 써오라고 하는 과제나 개념이나 이론에 대한 서술 또는 사례조사, 아니면 이 모든 게 복합된 과제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전자의 경우는 그러니까 문제풀이나 단순 필사의 경우는 교재나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만으로 해결이 가능하기에 이제 지금 제가 다루고 있는 이 프로그램과 크게 상관이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후자의 경우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을 써오라 하고 하거나 아니면 개념이나 이론을 서술하거나 아니면 이제 종합적인 과제의 경우에는 이제 앞서 본 필사나 단순히 문제 푸는 것과는 이야기가 다를 것입니다. 교재나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 이상의 추가적인 정보 자료가 필요하고 이것이 풍부하고 체계적이며 강한 근거를 지녔을 때 과제의 퀄리티, 즉 평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러한 정보 자료가 요구되는 레포트 작성에 많은 학생들이 생각하는 오해랄까요? 몇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자신의 생각을 밝혀라는 과제를 받았을 때 정말로 자신의 생각만 적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노술이라면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대학생이 쓰게 되는 레포트는 학술 페이퍼이며 학술 페이퍼에서 생각이나 주장이란 학술적 근거 하에 쓰여져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그러한 과제를 받으셨다면 정말 생각만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적절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가령 나는 A라고 생각한다. 이는 B라는 논문에서 C라고 서술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는 방식으로 글이 전개되어야 합니다. 둘째로는 남들과 똑같은 걸 보고 표현만 달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그냥 교재를 보고 그대로 한다던가 친구가 구한 자료를 공유해서 쓴다던가 아니면 그냥 친구의 과제를 베껴 쓰게 될 텐데,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의 차별화가 불가능하기에 결국 그냥 다른 친구들과 같은 평이한 수준의
점수만을 맞게 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B 이하의 학점을 맞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남들과는 다르고 더 나은 자료를 베이스로 해야만이 클래스 내에서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즉 A를 맞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인터넷 자료에 대한 맹신입니다. 여러분이 웹서핑을 해서 얻게 되는 인터넷 정보는 정확할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것보다 큰 문제는 그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그 누구도 보증해주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논술형의 자기 주장을 하는 레포트나 어느 정도의 자유도를 지닌 레포트를 접하셨을 때 추가적인 정보자료의 수집을 통해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보자료는 남들과 다르고 또 좋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좋다는 근거는 근거의 논리성, 참신함, 풍부함 등이 있겠지만 또 하나는 근거의 신뢰성입니다. 여러분들의 레포트를 포함하는 학술적인 페이퍼에서 근거의 신뢰성은 학술문헌, 가령 전공책이나 관련된 논문들이 지니고 있습니다. 신뢰성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자료, 특히 학술지 자료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레포트를 위해 자료들을 수집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여러분들의 교재를 포함하는 책, 그러니까 단행본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문적이며 최신의 자료가 필요하다면 논문 자료가 있을 텐데, 출판 형식에 따라 학술지 논문이 있을 수 있고 학위 논문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정확한 수치가 필요하다면 이제 통계 자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때로는 웹서핑을 통한 자료들도 신속하며 유용할 겁니다. 그 외에 뉴스, 특허, 보고서 등도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각자 특징과 쓰임이 다릅니다. 그럼 단행본 자료부터 한번 그 자료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학술 분야의 단행본 자료는 대개 분량이 많고 출판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이러한 조건 때문에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게 됩니다. 먼저 내용이 특별한 내용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경우보다는 보편적이며 개론적인 내용을 다루고, 하나의 분야에 대해 상세하게 다루기보다는 넓은 분야를 간략하게 다루는 경우가 많으며, 분야 내에서 통용되는 전문적인 개념이나 용어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그 분야를 잘 모르는 사람이나 정보 탐색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단행본은 좋은 매체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점으로는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출판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에 정보의 최신성이 떨어져서 최신 사항을 담기가 어려워 최신의 사례나 이론, 학계 동향 확인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괄적인 정보를 다루고 있는 경우가 많기에 특정한 사례와 이론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루지 않는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이걸 레포트에 대입해 본다면, 그러니까 이런 단행본에 적합한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특정 분야의 역사나 이론의 종류, 학자 등 고정적인 내용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를 요하는 과제에는 이러한 단행본 자료들이 적합할 것입니다. 반대로 최신의 이론이나 학계 동향, 한정된 사례, 특정한 이슈와 같이 최신의 국소적인 내용의 조사를 요하는 과제에는 단행본 자료는 적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령 간호학의 역사나 돌봄의 이론이라면 책은 좋은 선택이 되겠지만, 인공지능을 사용한 의료 서비스 같은 과제를 받게 된다면 이보다는 최신성을 가진 학술 논문들이 나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학술지 논문은 방금 본 단행본과는 반대의 위치에 있습니다. 먼저 학술지 논문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여기서 논문은 어떠한 주제에 대한 연구 결과나 의견 등을 일정한 형식에 맞추어 쓴 글이고, 학술지는 학회 등의 단체에서 학술 분야의 논문을 게재한 잡지입니다. 여기서 또 학회란 특정 분야의 학술적 전문가 집단인 학자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이러한 학회에서 발간된 학술지는 대개 반년에 1회, 분기별 1회, 월 1회 정도로 발간되는데 이러한 이제 상황이 학술지의 특징을 구성하게 됩니다. 첫째로 전문가 집단이 빠른 간격으로 논문을 게재하기에 그 지식 정보가 최신성이 보장됩니다. 둘째로는 전문가 집단에 의한 출판물이기에 그 내용이 대단히 전문적입니다. 이러다 보니 전문적인 최신의 정보를 다루고 있고 다른 전문가들이 모를 만한 내용을 다루어야 하다 보니 학술지 논문은 대단히 특수한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원한다면 대단한 장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해당 분야의 배경 지식을 가진 전문가들 위해 쓰여진 출판물이라 분야 내에서 통용되는 전문적인 개념이나 용어에 대해 별다른 설명을 안 하고 당연히 읽는 독자가 알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건 그런 전제 이전에 학술지가 20페이지를 넘어가면 기고 자격에 추가적인 원고료를 받는다는 점도 하나의 원인일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사람에게는 학술지 논문이 읽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으며 포괄적인 지식을 원했던 사람에게도 오히려 불편할 수가 있다는 문제 역시 존재를 합니다. 이러한 특징을 이제 과제 수행에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공 지식이 부족한 저학년들의 과제에는 굳이 논문을 인용해야 하는 경우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는 전공 지식이 있으실 2학년 이상의 학생이 수행해야 될 과제에 학술지 논문의 인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최신의 국소적인 내용이기에 어떠한 국소적인 이슈, 이론, 사례와 관련된 과제나 이런 것들을 녹여낼 과제에 학술지 논문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가령 앞서 언급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 서비스 정도의 과제라면 최신이며 국소적인 내용의 과제이기에 책에서는 접하기 힘들 내용이기에 이러한 학술지 논문이 적합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학위 논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위 논문은 단행본과 학술지 논문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학위 논문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면 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또는 전문적인 자격을 얻기 위하여 제출되어 전문가들에 의해서 통과된 논문입니다. 학위 논문은 자신이 정한 연구 주제에 맞춰서 해당 시점에 학술적으로 유의미한 논문이기에 주제는 개괄적이기보다는 특수합니다만 원고량의 제한이 없고 자기가 배우거나 알았던 걸 논문에 풀어내야 하는 상황, 학위 예정자에 많이 써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어우러져서 대개 학술지 논문의 5배 정도 되는 분량으로 쓰여집니다. 그러다 보니 학술지 논문에 대해와 비교할 때는 상대적으로 용어나 개념 설명 등이 친절하고 상세합니다. 이러한 특성에 의해 학위 논문은 특수한 최신의 지식을 학술지 논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고 상세하게 알기에 좋습니다. 다만 역시 학위 예정자의 논문이며 학술지에 비해 검증 능력이 약하기에 내용의 신뢰성이 학술지에 비해 적으며 학술지 논문의 경우에는 분기마다 게재되는 데 비해 학위 논문은 반년 혹은 1년마다 나오는 것이기에 최신성이 약간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걸 레포트에 적용해 본다면 어떠한 국소적인 이슈, 이론, 사례에 대해 상세하게 써야 할 과제에 학위 논문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웹 정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웹 정보에 대한 사전 정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어차피 학술 논문도 웹을 통해
있게 되기에 크게 보면 학술 논문 역시 웹 정보의 일부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서는 구분을 위해 SNS, 블로그, 커뮤니티, 개인 홈페이지 등의 웹페이지를 통해 얻는 정보로 한번 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웹 정보들의 경우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키워드를 통해 페이지에 전문을 검색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을 빠르게 캐치하여 검색해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핵심만을 간단하게 적어 놓고 있기 때문에 쉽습니다. 다만 간편한 만큼 단점도 분명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간단하게 적어 놓았다는 건 해당 정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결여되어 있거나 맥락 없는 정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깊이 있는 이해를 구하기에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대체로 그렇게 업로드된 정보는 작성자의 자의에 의해 올려진 만큼 작성자의 어떤 필요에 의해 쓰여진 경우가 많은데 이는 곧 그런 작성자의 주관이나 편향의 내용 또는 맥락이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끝으로 신뢰성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전공독서나 학술지 논문은 출판 과정에서 학회나 편집자의 피어 리뷰나 교차 검증을 통해 내용의 신뢰성이 보증되고 학위 논문은 논문을 심사하는 교수나 외부 위원회에 의해 신뢰성이 보증됩니다. 학술 자료에서 이런 신뢰성 조건은 차량 보험이나 보증보험과 같습니다. 해당 문헌에서 문제나 오류가 있을 시에 이를 신뢰성을 보증해준 단체나 심사위원이 책임진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를 통해 인용자는 해당 문헌을 안심하고 의심 없이 인용하여 연구나 과제를 진행할 수 있게 되며 감독자 역시 마찬가지로 해당하는 인용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웹자료의 신뢰성은 누구인지도 모르는 작성자와 정보를 접하는 이용자 외에는 누구도 신뢰성을 보증해주지 않습니다. 굳이 웹에서 해당 부분을 인용했다 하더라도 이는 의심스럽고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부분으로 남게 됩니다. 이는 그것이 맞냐 틀리냐의 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 웹 정보의 신속함과 간편한 장점에 대해서 제가 지금 부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 역시 웹 정보를 자주 활용하고 있으니까요. 다만 이를 시작점으로 삼더라도 학술 페이퍼의 인용 및 활용 전에는 학술 문헌으로 대체하거나 학술 문헌과의 상호 교차 검증을 통해서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네, 결론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모든 정보 자료에는 장단점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게 자신이 수행해야 하는 과업에 어떤 정보 자료가 적합할지 설계하고 자료 수집과 레포 작성에 임한다면 훨씬 효율적으로 과업을 수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꼭 과제를 수행할 땐 책을 인용해야 한다. 학술 논문을 참고해야 된다. 인터넷 자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걸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과제의 성격에 따라 적합한 자료를 선정하는 지혜를 기르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본교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통해 본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밑에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본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다음의 영상을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